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어요. 그 조인 스타트업의 대표님이시자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커리어 피보팅이라는 책을 쓰신 장영하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박수 쳐주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소속을 떠나서 넌 뭐 하는 사람이니? 라고 물으면 저는 사람 농부예요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농부가 뭐야? 네, 저는 이 책도 쓰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뭐하고 사나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취미이자 특기예요. 이게 이제 저희 취미이자 특기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럼 나를 뭐라고 설명할까 봤더니 사람들이 조금 더 즐거운 일을 만날 수 있도록 때로는 바람도 이제 불게 해주고 햇볕도 쬐어주고 필요하면 모판을 옮겨요. 그래서 사람 농부라고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제 설명을 해봤습니다. 사람 농부. 네. 장영하 대표님이 사실 굉장히 독특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독특하다면 독특하죠. 네,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사람 농부와 좀 연관이 돼 있을까요? 사실 여기 자꾸 책을 언급해서 죄송한데요. 네. 커리어 피보팅이라는 이 제목이 사실 제 이야기도 해요. 여기 류재현 변호사님은 아직 변호사라는 현업을 하고 계시죠. 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창업 세계에 왔고요. 창업 세계에 와서 계속 지난 10년 동안 집중했던 게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는 사실 이제 조인 스타트업이라는 건 저희 회사에서 하는 서비스 이름인데요. 회사라는 간판을 갈아놓고 그 안에서 계속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을 한 거죠. 우리 회사 사람, 또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래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객관적으로 보면 변호사, 그 다음에 창업가 이 두 개만 이렇게 딱 보이지만 사실 창업가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끊임없이 커리어를 피보팅 한 거죠. 원래는 첫 커리어는 변호사셨고. 네. 근데 여기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이제 변호사를 하기 전 단계에 또 피보팅의 과정이 있는데요. 네. 저는 원래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식품영양학과에 들어갔더니 화학 공부를 정말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화학식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신기했죠. 그래서 전 대학교 때 주로 탐색 활동을 많이 했던 거예요. 자아 탐색. 그래서 전공은 졸업에 필요한 정도만 듣고 수업으로 연극도 해보고 수업으로 한국 음악을 만든 작가들도 찾아다니기도 하고 뭐 광고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그냥 저는 전공 공부가 맞지 않으니까 대학 졸업하면 그냥 취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취업을 위해서 대학교 4학년 여름학기 때 법학 수업을 듣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저에게 느껴진 법학이라는 건 사람과 사회의 문제를 법이라는 도구로 해결하는 수단인 거예요. 이 도구를 내가 잘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첫 번째 피보팅을 했죠. 사법시험을 봐야겠어 라고 선택을 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죠. 네, 그 선택 저한테 다시 할 거냐고 물어봐 주실래요? 다시 하실 건가요? 절대 안 할 거예요. 저의 20대 후반은 사법시험과의 사투가 5년 동안 지속되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법대에 진학하고 본의 아니게 법대 대학원까지 가는 가방끈을 계속 이어가는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이었죠. 만 30이 되던 해에 사법시험을 붙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사실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즐거웠어요. 행복하고 또 제가 일했던 로펌은 정말 좋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되게 진짜 가족 같은 로펌. 그만큼 정말 사무실 분위기가 되게 좋은 그런 곳이었는데 직장에서 주는 만족감 외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주는 한계를 깨닫게 되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지금 나에게 맞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저한테 맞습니다. 변호사라는 그 일? 맞습니다. 왜 맞으세요? 어떤 면에서? 변호사라는 일이 저한테 맞기까지 근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변호사가 내한테 맞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고 힘든 시간을 좀 겪고 나니까 변호사의 카테고리 중에서도 요 일, 이 방향, 요 일은 나한테 맞구나를 찾는데 5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행복한 제 변호사의 카테고리를 좀 찾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에게 맞는 일을 찾는 과정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미 이제 변호사라는 카테고리에서 전형적인 업무를 잘하는 선배님들은 너무 많고 또 하나 시장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내가 행복하기도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그럼 나는 조금 나만의 길을 걷고 싶은데 그 방법은 뭘까? 라는 고민을 계속 했고요. 저는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상법을 전공했는데 비즈니스 세계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면서도 비즈니스 세계를 계속 이제 살펴보고 또 클라이언트도 중소기업 이제 대표님들 많이 만났는데 그럼 나는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카테고리를 좁혀갔는데 나는 조금 기득권을 버리고 좀 사람들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제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변호사들은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쉽게 하는 봉사가 법률 강의예요. 변호사님들 다 바쁘니까 그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손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법률 강의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좋아한 게 아니라 소송이라는 절차는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많은 상처를 남겨요. 시간과 또 돈을 요구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성향 중에 하나가 너는 이기고 나는 지는 거보다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겼으면 좋겠다. 좀 윈윈하도록 협상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발견한 저의 모습은 쌈따기기보다는 피스메이커였던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말로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알겠다라는 눈빛을 제게 보냈을 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법률 교육을 잡았고 그래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국가 폐경 법률사무소를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전문성을 쌓아가겠다. 자, 이 표정에서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는 몰랐어요. 북카페 겸 법률사무소.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거의 잊혀졌던 기억인데 왜냐면 그 이후의 커리어가 워낙 강렬하셔서 사실 첫 번째 저의 창업 실패 사례가 그거였어요. 그때는 창업의 창자도 몰랐고요. 내가 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고 신선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시도를 한 변호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선함만으로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막연한 기대감은 이제 6개월 만에 깨졌죠. 그러니까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꿈만 꾼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밥을 먹으면서 꿈을 꿔야 된다는 처절한 현실을 깨닫게 됐죠. 근데 이제 그렇게 처절한 실패를 하고 나서 스스로 이제 린 스타트업으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 그러나 이제 창업을 다시 할 엄두는 안 나는 거죠.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몇 가지 키워드를 잡았죠. 나는 윈윈이 좋아. 그리고 내가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창업이 아닌 다른 방법,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찾다가 협상, 교육, 이제 경영 이런 단어를 몇 개를 키워드를 뽑아냈고 그걸 찾다가 이제 협상 교육을 하는 이제 기업 대상 전문 교육기관에 이제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먼저 손들고 들어갔어요. 이메일을 보내서 저 이런 사람인데 거긴 제가 필요할 것 같다. IGM. 네, IGM. 그 당시에 뭐 협상교육은 IGM. 네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협상교육을 팔리는 컨텐츠로 만든 최초의 기업교육 가장 기업이었죠. 협상교육으로 가장 핫했던 거기로서도 제가 현직 변호사이고 그런 이제 윈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잘 살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또 창업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IGM에서 일을 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또 있어요. 네. 저는 교육이
정말 잘 맞는 사람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나는 남들에게 뭔가 내가 아는 걸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 IGM은 저에게 경영대학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전 내부자잖아요. 공짜로. 네, 수강료도 없이 다 들었고. 다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고 아 정말 조금 더 전문적인 경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저는 용꼬리보다는 뱃머리 작아도 내 거 해야 되겠다라는 요 특징을 알게 돼서 이제 그만두고 다시 이제 탐색에 나섰죠. 피보팅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그 결과로 만들어낸 게 OEC랩이죠. 그러면 어떻게 OEC랩을 만들게 됐느냐? 자, 여기에서 제가 커리어 피보팅을 할 때에도 여기 책에도 썼는데요. 좋은 우연이라는 거. 사실 변호사님도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좋은 우연들이 그렇죠. 쌓였을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도 이제 그 좋은 우연이 다가왔는데 그 좋은 우연도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다가온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좀 맥락이 있었거든요. 자, 이제는 몇 번의 시행착오가 생겼으니 이번에는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먼저 주기를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줄 수 있는 기관들의 발런티어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제주올레였어요. 제주에 우연히 여행을 갔는데 그때 당시가 2009년도 제주올레가 딱 1코스가 생겼을 때였거든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제주올레는 제주의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먼저 연락했어요. 와. 저 시간 많은 변호사인데 혹시 제가 도와드릴 거 없나요? 라고 했고 그 전화기 너머에 껄껄껄 웃던 분이 지금 제주올레 대표를 맡고 있는 안훈주 대표님이세요.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기자라는 직업을 이제 바꿔서 커리어 피보팅을 하신 분이죠.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서 뭐 제 돈을 들여가며 제주를 드나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제주를 드나드는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 목록에 이제 제가 올라갔나 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OEC랩의 투자자인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창업자 이재용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OEC랩을 창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뭔가 저의 이제 스토리도 그렇고 일이라는 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소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지금의 소명은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 그냥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앙트레프러너라고 하는데요. 혁신 기업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없는 것 같아. 요 문제의식을 공감을 했고 답은 아직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의기투합해서 이제 그분은 투자자로 저와 또 몇몇 공동 창업자는 이제 창업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게 앙트십 스쿨. 네, 그렇게 해서 이제 OEC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스트럭을 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요. 그 와중에 이제 투자자도 이거는 도저히 비즈니스로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시고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선언을 하신 게 이제 2013년 12월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그만두는 건 너무 내 스스로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제가 셀프 투자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 취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무도 하지 않는 대상 그게 누굴까? 청소년, 공교육 여기에서 뭔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다시 이제 트라이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 서비스 앙트십 스쿨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OEC랩의 네, 첫 번째 서비스인 거죠. 첫 번째 공식 서비스네요. 지금 벌써 6번째 피보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또 피보팅을 하시네요. 근데 그 피보팅이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커리어도 이렇게 바뀌었지만 근데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대다수의 뭔가 나에게 맞는 일을 찾고 싶은 사람들은 초기에 피보팅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사실 변호사님도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한 축으로 놓고 있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직업들이 엄청난 있잖아요. 피보팅을 많이 하고 있죠. 계속. 협상가 류재원이 있고 또 창업가 류재원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두고 있잖아요. 피보팅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 농구할 때 한쪽 발을 중심축을 두고 골대를 향해서
꼴을 이렇게 넣는 작업을 하잖아요. 요걸 피보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기업으로 넘어왔을 때 스타트업은 되게 유연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있거든요. 기존의 제조업 기반은 공장을 깔아놨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뜯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IT 서비스는 계속 바꿀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날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바꾸기도 해요. 그러듯이 이전에 비해서 되게 유연해졌어요. 그래서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계속 변화하는 과정을 피보팅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시대에도 계속 나에게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진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맞는 일을 찾는 과정은 단박에 만난 사람 단언컨대 얼마나 있을까요? 진짜 없을 만에 거예요. 하나? 네, 맞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에는 수많은 피보팅이 필요하고 저처럼 극단적으로 막 직업을 바꿔가며 피보팅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회사 내에서도 나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계속 다양한 기회를 트라이하는 거죠. 변호사님처럼 변호사라는 하나의 직업을 두고 나머지를 계속 더듬어서 탐색해서 하나씩 이거는 넣고 이거는 빼고 이건 넣고 이건 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그 여정, 그걸 커리어 피보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제가 OEC랩이라는 회사를 그렇게 만들고 나서 그 이후로는 엄밀히 말하면 피보팅을 한 적이 없어요. 커리어는. 계속 저는 OEC랩 대표, 회사의 대표인데 다만 서비스는 계속 이거 만들었는데 안 돼서 킬, 이거 안 돼서 킬. 살아남은 아이들이 앙트십 스쿨과 조인 스타트업이고 앙트십 스쿨은 저희 팀원들을 또 창업시켜서 들고 이제 싸서 내보냈죠. 어쨌든 앙트십 스쿨은 내 인생의 CEO로 살아가는 교육을 하는 건데 본인들이 내 인생의 CEO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는 시집 보내고 지금은 조인 스타트업을 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인이네요. 그렇죠. 같은 법인. 네. 오케이. 이걸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요. 서비스는 앙트십 스쿨과 조인 스타트업이 나왔지만 제가 해결하려고 한 문제는 창업을 했을 때 그때 먹었던 왜 우리 사회는 혁신 기업가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지? 그걸 도와주는 서비스는 없을까? 그 해결 방법은 뭘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해온 게 두 가지 서비스로 축약이 된 거고요. 사실 조인 스타트업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앙트십 스쿨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건 그래 알겠어. 조금 더 혁신 기업가의 시대가 오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교육이라는 건 좋긴 한데 그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깨닫게 됐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결국 취업이더라고요. 일이더라고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2016년부터 인재와 스타트업을 잇게 됐어요. 반대로 변호사님께서도 스타트업을 해보셔서 아시지만 스타트업은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회사도 성장하고 여기 스타트업에 들어간 인재들도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 농부가 되신 과정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서 씨를 계속 뿌리셨고, 그러면서 교육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너무 괜찮은 친구들을 또 장 대표님께서 워낙 발이 넓으시니까 또 매치업 시켜주시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의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 이력서 행간을 읽어드려요. 그리고 가능성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꼽힐 수 있는 곳에 매칭을 해드리죠.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커리어를 개발해 주시는 거네요. 개발보다는 발견. 네. 본인이 몰랐던 가능성을 발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만드는 건 본인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더 잘하고 이제 날아오르는 건 본인의 역할인데 때로는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좀 더 경험 있는 사람들은 발견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기계적인 헤드헌팅 업체들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교육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파워풀한 방법으로 계속 피보팅을 한 거죠, 사업을.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